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오랜만에 찾아뵌 만큼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한번 영상을 그렇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이제 두 명이서 좀 칙칙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나요? 네.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그맨 신규진입니다. 노빠꾸 탁재훈 하고 있고요. 꼰쭈라제 하고 있고 사나이 신규진이라는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개그맨 신규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예, 사실 저도 좀 놀랍습니다. 제가 이 채널과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세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세무사분을 제가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네. 아니 지금 한창 이제 잘 이렇게 하시는데 또 제가 사실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네. 해봤자 그냥 홈택스 탁탁탁탁 해가지고 또 홈택스는 아시네요.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급 받으면서 아싸 이번에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 맛있는 고기 한번 사 먹고. 근데 환급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작년에 세금을 처음 내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는 좀 더 내지 않을까. 그렇죠. 내년에는 더 내실 거고. 네. 네, 그렇기도 해서 아예 모를 때 전문가분들을 또 찾아뵙고 제가 또 상담도 받고 궁금한 거 좀 물어봐야 좀 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네. 돈을 탈탈 털어서 들어가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주변에 선배님들이나 동료 지인분들이 너 돈 모아놔야 된다. 너 진짜로 이 채널명처럼 폭탄이 맞을 수도 있다. 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아놔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궁금한 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 수준이 좀 굉장히 낮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아예 모르거든요. 사실 세금이란 걸 처음 들은 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국민의 의무 하면서 납세의 의무 막 이러면서 하지만 어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막 세금을 낸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처음 냈고 그런 단어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그 세금이 뭡니까?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렵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죠. 예.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또 정부가 있잖아요. 예. 정부가 있으면 또 우리나라한테 해줘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길도 닦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행정 업무도 다 봐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처럼 살게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공짜가 됩니까 이게? 뭘 하려면 다 돈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어주면 그걸 재원으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준비한 재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세금을 처음 냈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김아무개였다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네요. 이 정부에서 이 친구도 이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네. 그 전에도 세금을 내고 계셨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가 소득세를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에는 부가세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네, 그걸 이미 내고 있었던 거예요. 간접세를. 우리 생활할 때 모두 다 지불하는 거에 세금이 다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니까 엄마한테 돈 받아서 세금 냈던 거죠 옛날에도. 신발 사실 때도 세금 다 냈고. 그쵸. 네. 10% 해가지고. 그렇죠. 10% 아시죠? 그런 거는 그래도 알아야지. 그럼 또 궁금한 게 세금을 내긴 내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연소득이 얼마가 되면 몇 %로 갑자기 뛰고 기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건요.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 소득세율이 단일 세율이 아니고요. 6에서 45% 구간별 세율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그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세율이 좀 달라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조금 내고. 이게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다. 구간에 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네.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네. 와, 이렇게나. 그러면 턱걸이로 약간 밑에 정도 버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훨씬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런 문턱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걸리신 분들은 작년에는 요가 조금 더 적어서 세금을 덜 냈는데 네. 올해는 조금 더 벌어서 세금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정확히 안다면 오히려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의도를 해서 턱걸이로 안 벌려고 하는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벌려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돈을 벌면 소득이 잡히잖아요. 특히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소득이 될 때 매출이 잡힐 텐데 고이런 누락할 소지가 있단 말이죠. 세금을 줄이려고. 그쵸. 세금은 적게 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래 어제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신고해버리게 되면 세금이 많아질 것 같은 거죠, 생각에. 그러면 이거를 안 받았다고 할까 혹은 내년으로 넘길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는 순간 이제 탈세가 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럼
바로 삐뽀삐뽀 와가지고 철컹철컹.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신형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형사. 아씨 무서운데. 내가 범인으로 되고 싶구나. 예.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소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 연예인 분들은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에 관련된 네, 쓰는 거. 네, 네. 쓰는 거에서 뺀 거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내 사업 소득에서 정확히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비용이어야만 인정이 되고 그냥 뭐 대충 과자 사 먹거나 개인적인 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고. 네. 그렇죠. 뭐 특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2천만 원 돼요. 그 비용을 내 소득세 신고할 때 넣겠다 될까요? 월세는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연예인 활동을 안 해도 어딘가에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집을 사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든지 그 아. 비용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세무사님 여기 사무실처럼 일도 하고 근데 그거를 나도 집에서 한단 말이야. 우리 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적 사용과 사업과 관련성이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인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사업은. 그렇게 되면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다는 말이죠. 저도 이제 꿈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인데 집을 사면 또 세금을 또 내지 않습니까? 일단 집을 살 때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쵸 그거는 내야죠. 네. 근데 취득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집을 살 때 무슨 돈으로 사냐는 거예요. 왜냐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그 집을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자금 추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조사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털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꽁쳐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샀다고 쳐요. 만약에 이거 와서 털렸어. 그러면 뺏깁니까? 집이? 집이 뺏기지는 않지만 그 소명 안 되는 돈 때문에 세금을 또 더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꽁쳐놓은 돈이다. 이게 내가 원래 연예인 소득으로 신고됐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된 소득이에요. 근데 돈을 받았어 현금으로 몰래 쭉 쌓여 있어. 그러면 이게 매출 누락을 볼 수 있어서 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가산세 붙여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와 그러면은 뭐 네. 아무리 현금으로 많이 꽁쳐갖고 했다 해도 쓰지를 못하면 사실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하루에 10,000원씩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일 좋은 절세의 방법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신고하시고 명확하게 지출하시고 증빙을 다 남기시고 이게 제일 불이익을 안 받는 첫걸음이긴 해요 사실. 또 그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 분들이고 그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아 로또가 됐네 1등이 됐네 그래서 10억짜리 샀어요. 네. 그럼 그것도 나 로또 됐습니다 이러면 아 그러네요 아 예 잘 사세요 근데 이렇게 로또 합니까? 당첨이 되면 세금을 내요. 내고 남은 게 10억이야 이걸로 이제 집을 샀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죠. 아 그건 아무 문제 근데 없고.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산 거니까. 그렇죠. 아 이미 돈을 내가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남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돈 원천에 대한 소득세는 세금을 이미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시기만 하신다면 그거 가지고 뭘 하셔도 일단 도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연예인 같으신 분들은 이제 사업 소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혹시 필요 경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차비 이런 거 아니에요? 차비, 교통비. 식대, 접대비. 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얼마나 사업과 관련성 있게 적법하게 증빙 가능하게 지출하느냐가 특히 우리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사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걸 비용 인정해달라 이게 또 운 좋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세금을 적게 내도 되네 라고 했다가 쌓이면 나중에 한 번에 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폭탄이 돼서. 진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탁탁 털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내는 거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내 소득은 적게 신고가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의 능력을 신고된 소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득을 누락을 해서 적게 신고를 하면 나중에 내가 집을 사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결국 그 조그만한 것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 크게 그렇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애초에 이렇게 전문가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절세를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무 탈이 없는데 그렇죠. 괜히 장깨로 내가 좀 유튜브 보고 좀 배웠다고 이거 이래갖고 돌려갖고 비용 이렇게 하면 되네 했다가 나중에 큰 화를 그렇죠.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마음 한구석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터지면 못 막았거든요. 괜히 막 길 가다가 경찰차 지나가면 몸 굳고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는 그때부터 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세무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근데 실질로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게 제일 절세에 대한 첫걸음이긴 합니다.